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그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완화적인 스탠스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점도표가 하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적게는 올해 안에 한 번, 많게는 두 번까지도 점도표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이에 미국 시장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오늘도 가져갔고요. 우리 시장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시원스럽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의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면서 일단 한 번 정도는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116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 뚫는다 만다 얘기들이 많았는데 환율이 지금 1160원대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완화적인 스탠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은 지금 통화 기조를 다시금 완화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이에 이제 후행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고 다양한 셈법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 또 다른 글로벌 이슈는 시진핑 주석입니다. 지금 북한에 도착을 한 것으로 들어와 있고요. 한반도 정세나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를 또 논의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전해드린 대로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아직까지 혼조세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 대다수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 정책 관련 기대감이 올라오는 일부 종목들,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북 관련 이슈도 오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FOMC 이슈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그널이 주는 의미와 향후 시장 랠리 가능성까지도 일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비교적 강한 톤으로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많은 회의 참석자들은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완화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해 아무래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국내 총생산과 비교한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89.1%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신용은 가계와 기업의 대출과 정부 융자 등 민간 부문의 부채를 모두 합한 값으로 이 가운데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용기를 이용해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10월 당시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중 관계 또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증시를 이어갑니다. 호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장, 일단은 코스피 다음 저항선이죠. 213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단 0.28%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1부터 지금 2130까지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소폭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봉상으로 봐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기관이 1,315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팝니다. 외국인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데 큰 폭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건 아닙니다. 일단 상승하면서 개인은 또 팝니다. 어제 많은 물량을 쏟아냈는데 오늘도 팔고 있네요. 기관은 투신이 팔고요. 연기금 사고 금융투자 사는데 연기금 오늘도 811억 원이나 현시각 현재 사주고 있는 걸로 집계고됩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오면 펀드 환매 물량들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올라오고 셀트리온도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위부터 5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모두 다 상승 전환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보합입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LG생건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올라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SK텔레콤, KB금융 빠집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삼성물산 올라가는데 삼성물산이 9만 원 초반 터치하고 지속적으로 소폭씩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726.24포인트, 이제 730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대의 급등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부터 726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 코스닥도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어제와는 수급이 정반대죠. 기관, 외국인 같이 사주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사줍니다. 개인은 966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모두 다 올라가고요. 특히나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의 상승폭이 좋습니다. CJENM 18만 원, 지금 공방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CJENM은 계속해서 소폭씩 움직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슈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디톡스와 슈젤 이 양 종목은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가장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72,000원대 안착합니다. HLB도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KMW, 제넥신, SFA 보합폭은 상승이고 5G 관련 KMW 역시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부품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명도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합병 소식이 들려왔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가져가면서 7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165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무섭게 빠지네요. 한번 빠지니까. 어젠 1170원대, 오늘은 1160원대, 10원이 넘게 조정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보다는 오늘은 또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면서 종목별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아이폰 이슈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웍스나 이런 부품 소재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슈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폰 관련주들의 상승세 역시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오늘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FOMC 결과에도 이제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권 등락하는 모습.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좀 종목 장세 펼쳐지면서 좀 1.2%대 상승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일단 중국 증시 급등 요인도 좀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이폰 관련주들 상승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LG 디스플레이, 애플 아이폰에 OLED 공급한다라는 언론 보도 등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다시피 실리콘웍스 등 동반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현 시점 매수에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애플발 OLED 이슈 외에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일단 여러 요인 등에 있어서 이제는 노이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하반기를 시작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워낙 시장의 예상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좀 우려감이 좀 과도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2분기 예상 실적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 들어서 다시 한번 동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실적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주가 흐름 역시도 하반 경직성 이후에 반등이 좀 예상되어 있다라는 점에선 긍정적인 좀 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호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핀테크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뭐 시장 상황과 좀 별개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변동성 측면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관련주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일 페이스북의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리하게 이 페이스북도 금융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일단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도 핀테크 관련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핀테크 도입 지수, 그러니까 즉 핀테크를 6개월간 2개 이상의 이제 핀테크를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32% 수준에서 올해는 67% 수준으로 2년간 약 2배 이상 핀테크를 경험한 그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핀테크 유니콘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 역시도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호재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뭐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실제로 소비 도입 지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정부 정책까지 더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특히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강세를 필두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에 대해서 관심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열 구간도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략들도 궁금해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뭐 공백기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의 상승이 더 이어지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다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일단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적절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적인 시장의 대응 방안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월 FOMC는 아무래도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통화정책 완화 시사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FOMC는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안 좋은 상황이 나올 때는 어쨌든 그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일단 어쨌건 시장이 향후 받을 충격을 FOMC는 후방에서 저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건 없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일단 시장의 반등세가 유지된다고 가정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는 하방 경직성은 다진다라는 조건 하에 일단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하방에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업종군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은 IT 대형주에 집중해보는 전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등 이런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들을 필두로 매수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반등이 오늘과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하진 않았고요. 이제 점도표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의 인내라는 단어가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음 달 당장 금리 인하 확률이 8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경제 상황이 지금하고 과거하고 좀 다릅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하고 예전에 금리 인하하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1990년 이후에 미 연준의 금융정책 기조가 보통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서 4번 정도 180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4번 모두 미국 경제 활동을 보여주는 ISM 제조 경기 지수 그리고 제조 고용 DI 지표를 보면은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이 되는 50선이 모두 깨졌거나 침체 신호가 강하게 울렸을 때인데요. 50이라는 기준선이 깨지고 나서 보통 2개월에서 4개월대의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현재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제조 고용 DI 같은 경우에는 50을 웃돌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는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시간 문제이지 50선도 깨질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그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경기 지수가 50선이 깨지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무역 전쟁이 실물 경제를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과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금리 인하 시기에서 전환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찾아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금리 낮출 경우에는 뭐 주가 상승에 호재가 지금 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5년 금리 인하 때를 제해놓고서는 첫 금리가 단행된 직전엔 금융정책 방향이 긴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첫 금리 인하가 실시되기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S&P 500 지수 추이를 보면요. 금리 인하 45일 전부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전날부터 금리를 인하한 뒤 3주까지는 주가가 보통 2에서 한 6%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7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본 투자가들이 지난 2주간 주식을 매수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도 이 같은 주가 흐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998년도였죠. 리먼 쇼크 때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7월 금리 인하 이후에 한 2, 3주 정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이머징 국가,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 주셨는데 점도표상으로 봐도 위원들 중에서 많은 인원이 점도표 올해 2번 찍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7월에 한 번, 뭐 연말에 한 번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머랠리 가능성이 조금 더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없고요. 경기도 당장 후퇴 국면에 빠질 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은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점은 내년까지 현재 그 시장에서는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7월 단 한 번만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주시장은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9월이라도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보면은 첫 금리 인하 때부터 2개월 뒤까지도 지금의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준의 금융 환경이 완화냐 긴축이냐를 보여주는 파이낸셜 컨디션 지수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FCI 지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다소 긴축적인 방향이지만 이번 6월 FOMC 이후에 금융 완화적인 상황으로 좀 바뀐 만큼 올해는 무역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만 없다면은 썸머 랠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연준이 선제적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의 향배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하는 이번 측면에서 FOMC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 추가 금리 인하 폭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과거의 주가 부양 효과가 발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경기 순환적인 요인보다는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큰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경기나 고용, 금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RB가 인내라는 그 자세에서 이제 돌아섰던 만큼 앞으로 금융 완화적인 자세를 얼마나 더 갖고 가느냐가 주시장에 더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FOMC 투표권을 가진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인 그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조지 캔사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로젠 글렌 그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앞으로 금리나 필요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지도 앞으로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 소식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미중 무역 갈등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심각한 타격을 인정한 셈인데요. 이게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아직 그 미국에 대해서는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고 보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견제에 맞서서 5G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의 싸움을 시작할 테니 좀 고통을 좀 참고 단결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화웨이는 5G와 관련된 전 세계에서 보유한 특허만 5만 6천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특허라든지 출간물의 수만 하더라도 10만 3천 개에 달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미국에서만 무려 1680개의 신규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 때문에 퀄컴, 버라이전을 상대로 해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술 패권 전쟁의 마지막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수세에 몰려 있지만 특허료 사용료를 무기로 해서 미국의 반격을 가할 그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그 가파 구글이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에 줄 서지 말고 중국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치라고 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해에 따라 오라는 의도로 보여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런정페이의 그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한번 그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이유 여러 번 여쭤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함부로까지 전선 확대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네, IMF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은 미국의 성장률은 최대한 0.6%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는 6천억 달러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피를 흘려야 되는 싸움이지만 21세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안보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국력차를 이용해서 중국을 좀 더 압박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와 통제 가치관의 차이 인 점도 있고요.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분야의 전선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전쟁에 한정된 싸움이라면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결론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G20 회담에서도 무역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스크를 분명하게 세계에 표명화시키기 위해서 전선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 패권 전쟁 같은 경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G20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장이 원했던 결과는 좀 나오기는 확률상으로는 상당히 적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오사카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두 정상은 만나겠다라는 의지는 시진핑 주석이 보내왔고요. 만나기로는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불발되고 4차 관세 부과되면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기업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 그 애플의 단말기라는 하드웨어 비중이 40% 정도 높고요. 또 중국 생산 규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은
그동안에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아이폰에서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 달 팔면은 50에서 한 60%, 삼성전자의 30%를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 수준의 이익을 올려왔는데요. 이번에 4차 관세 부과, 여기에 중국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익률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애플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구글, 페이스북 순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교류 사이트라고 하는 SNS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 감소, 여기에 운영체계인 OS가 중화권에서 퇴출될 위험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에도 공급망이라든지 판매망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길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제품들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세계 시장의 수요도 줄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피해를 보는 기업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최소한 G20 정상회담에서 휴전이라도 좀 나와야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에 커다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확률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승시장에 딱 맞는 종목들 추천해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